이번에 결혼을 하는 친척동생의 부탁으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도구들은 다 있었습니다. 사실 유화로 그릴 생각은 없었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려고 했는데요. 동생이 원하던 캔버스 사이즈가 꽤 컸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은 하는 도중에 그림이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다가 비교적 천천히 마르는 유화 물감으로 덧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붓이 싸구려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꺼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릴수록 그 붓털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프로 하나하나 붓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세요? 이 조그만 붓털들? 붓을 교체해서 그렸는데 이마저도 붓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휴지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그려서 그러는지 진짜 목, 어깨, 팔, 허리, 엉덩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짠! 이렇게 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완성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동생이 광명을 원해서 이렇게 해바라기들 판에 쫙 퍼져있는 빛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백붓으로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근데 역시나 망했죠? 그래서 다시 나이프로 긁어줍니다. 진짜 여기서 그만 그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래도 우선 그려나 보자 하고 들판에 해바라기 모양을 좀 잡아주고 나머지는 초록색 풀로 덮어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맞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환공포증이 있어서 해바라기를 비롯한 모든 꽃들을 가까이서 못 봐요. 너무 징그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고 온몸이 간지럽고 그래서 꽃을 가까이서는 잘 못 보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하필 또 해바라기를 그려달라고 하니 그려는 보는데 이게 실물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해바라기 그리는 법을 검색을 해서 나오는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된대요. 된다는데 분명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계속 봐도 이상한 거예요. 많이 그려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림이 망한 건 둘째고 제가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의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옷에 이렇게 물감이 다 묻더라고요. 심지어 제 방 벽에도 묻고 이불에도 묻었어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리는 것은 포기하고 좀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피퍼 페인팅을 알아봤어요. 근데 또 동생이 원하는 큰 사이즈는 국내 배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배송까지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피퍼 페인팅 팁을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먼저 머리를 꽉 묶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까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에 막 물감이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감 역시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더러워져도 되는 옷을 입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종이로 된 도안도 같이 오는데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번호가 다 가려졌을 때 이 컬러가 어떤 번호인지 도안을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퍼 페인팅의 구성은 번호가 씌워진 캔버스와 붓, 물감이 준비되어 있고요. 좀 많이 써야 하는 색깔은 2개씩 물감이 들어있는데 이마저도 조금 불안하다, 물감이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아크릴 물감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왼손잡이는 오른쪽부터 그리시는 게 손이나 팔에 물감이 묻지 않아 좋습니다. 제가 산 피퍼 페인팅의 하늘은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번호 무시하고 제 맘대로 색칠했어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노란색이 아주 연한 색이어서 밑에 색깔 번호랑 테두리가 다 비치더라고요. 개의치 않고 우선 다 한 번씩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여러 번 덧발라줘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 번 덧발라주면 번호랑 테두리가 가려지더라고요. 이거는 2번 정도 발라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번호가 잘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연한 거의 레몬 컬러에 가까운 이런 색깔들은 엄청 밝기 때문에 한 3-4번 발라줘도 계속 번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흰 색깔로 먼저 번호를 다 가려준 다음에 그 위에 색깔을 얹히는 방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번호가 뭔지 까먹을까봐 그냥 원래 색깔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 있는 부분을 먼저 덮어줬어요. 만약에 칠하다가 한눈판 사이에 잘못 칠했다 싶으면은 바로 물티슈로 지워주세요. 이미 마른 아크릴 물감은 물로 덮어도 지워지지 않거든요. 방금 칠한 부분만 싹 지울 수 있어요. 너무 한 가지 색깔만 계속 칠하다 보면은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반전되는 색깔을 칠해서 조금 다채로워 보이게 한다면은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거 1번 맞아? 안 보여. 아니 색깔 번호대로 칠해야지. 번호로 칠하고 있어. 아니 이게 1번인지 5번인지 지가 알게 뭐야. 저는 물감을 아끼지 않고 아주 팍팍 썼거든요. 두껍게 얹혀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감이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감을 활용해서 캔버스 옆면을 칠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캔버스 옆면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만 도안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애매했는데 다행히 물감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옆면을 마저 칠해줬습니다.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 신경 써서 엄청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짠! 드디어 완성이에요. 뭔가 하늘이 좀 심심한가 싶기는 한데 해바라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포 페인팅 세트에는 유화 코팅제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 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생략했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선물로 주실 분들은 캔버스만 달랑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이소 꼬꼬핀과 포장지를 활용하여 센스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 피포 페인팅 물감이 금방 마르기는 하지만 워낙 덧칠을 많이 하고 번호를 없애기 위해 물감을 떠서 두껍게 칠했다면 충분한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한 3-4일 정도는 말리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기 쉽게 끈까지 묶어 선물 완료!